시작하겠습니다. 7조 제안서를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지금 보고서에 하고 설계 계획서를 보게 되면 서로 틀리죠, 타이틀이. 그죠? 이 보고서는 특히 여기 보시면 일은 같아요. 프로젝트 개요는. 근데 이가 틀려요. 그죠? 8개로 되어 있는데 6개로 줄었어요. 이게 이제 좀 더 명확해져야 되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설계 과정이 없는데 여기는 설계 과정이 있고요. 근데 이게 부록이 있는데 여기는 부록도 없고요. 목차가 서로 틀리죠. 그래서 약간 틀려도 상관은 없는데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모든 팀들이 똑같은데 문서 편집을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이사이 공간이 너무 많이 띄어져 있고요. 그렇게 띄울 필요 없는데 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 다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붙어 있는 걸 띄워놓은 곳이 이중 밑줄, 이게 원래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띄워놓은 곳이 이중 밑줄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제작 지원 환경이 오히려 더 커야 되죠. 환경 밑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눠져야 되겠죠. 일단은 이 프로젝트 과제니까. 그러면 주제를 반영한 특성화된 기능을 갖는 설계, 이게 뭐죠? 이게 목적 아닌가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그건 없이 그냥 과제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는데, 그다음에 프로젝트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것하고 좀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보면 제품에 설계 구성 요소가 있는데 설계 목적, 목표하고 개발 범위가 내용이 다 틀려요. 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설계 목적이 사회환경 변화와 일상생활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설계 목적인가요? 아니죠. 다른 조 발표한 거 봤잖아요. 그 다음에 목표는 뭐예요? 그 다음에 개발 범위는 뭐죠?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다는 거. 다른 팀하고 비교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설계 구성 요소, 현실적인 제한 조건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오히려 보시면 이게 개발 범위가 아니라 프로젝트 수행 방법에 더 적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수행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수행 방법이 또 없고,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앞에 이 뜻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는 거. 제안서 할 때게. 개요화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배경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구사항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게 개요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러면 그 개요의 배경이라는 것은 왜 이걸 이 아이템으로 하게 된 것들이 배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배경에는 그 기존에 있는 제품에 대한 뭐 히스토리, 역사 같은 것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의 그런 개발들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뭔가에 대한 것들, 어떤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의 문제점들이 쭉 있는데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랄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배경들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바로 관련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제품이랄지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간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냥 설계 구성 요소를 일단 들어왔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보고서하고 발표 자료가 좀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볼 때게 좀 힘들었다는 거 맞춰가기가. 근데 무슨 의미인지는 이해는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같고, 설계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이 구성 요소잖아요. 여기 목적, 목표, 개발 범위 이렇게 쭉 있는데 설계 구성 요소에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가 된 게 이것이 있잖아.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했던 것이 이 내용이 발표 자료에 없잖아요. 지금 보면 간단히 설명만 있지.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설계 목적은 사용 일상생활에 대한 이래서 문제 해결이라고 했으면 여러분들 이런 내용이 뭔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다면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핸들링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쪽에는 없어요. 의미가 분석한 내용에가 여러분들. 그럼 분석한 내용의 적용 내용이 이 분석한 내용을 어떻게 적용해서 실제로 설계를 할 건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여기서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런 내용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제가 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걸로 분석했으면 여기에 어떤 기준이 좀 세워져야 되겠죠. 이것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들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설명만 있어요. 당연히 현실적 제한 조건도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예산 범위 내 제품 최적 설계 주어진 예산 범위 내 구현해야 한다 했는데 여기서 라즈베리 제품 목록에서 최적의 설계를 한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실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약간은 들어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기에서 뭔가를 좀 정리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구성 요소하고 현실적 제한 조건을 믹스한 하나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역량에서 개발 가능한 제품이랄지 뭐 그런 내용 두 개를 분석해서 합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합해서 공통된 내용들이. 근데 그 과정들이 여러분 팀에서 움직였으니까 팀에 했던 내용들이 여기서 좀 들어갔으면 더 좋은 보고서가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세스를 보게 되면 프로세스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주제 선정을 하셨잖아요. 주제 선정을 했는데 주제 분석을 했어요. 사회환경 변화, 일상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이것이 것들을 정의가 좀 더 명확해야 되거든요. 하나의 사회환경 변화라는 것은 가장 큰 게 뭐죠?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파괴되어 버렸을 경우에 문제점도 있을 거고 코로나 팬데믹도 사회환경 변화, 큰 변화죠. 그런 데에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사회환경 변화라고 했던 정의가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애로사항은 나름대로 정의는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두 개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논의된 내용이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주제 선정 기준도 보게 되면 이미 이쪽에서 위에 두 개를 통합해서 한 어떤 기준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준대로 이걸 맞춰줬어야 되죠. 선택을 했어야 되죠. 그 기준이 여기에 왔어야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눌 수는 있어요. 역량, 경제성, 문제 해결 경험. 이렇게 나눠줄 수는 있어요. 그 앞에 위에 정리를 할 때에. 그랬을 때에 이게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 자, 여기에 결국은 선정과정 통계를 매겼잖아요. 그럼 여기에 여러분들 통계 보면은 그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그럼 3단계라면 3일 때, 2일 때, 1일 때의 정의가 명확해야 돼요. 이 정의를 제대로 한 팀은 4조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의가 좀 더 명확하게 있고 왜 그렇게 하는 이유라는 것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일관성 때문에 그래요. 일관성하고 객관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판단해도 동일한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그 기준이 명확을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사회환경 변화, 일상 애로사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걸로 했으면 자 보면 사회환경 변화나 일상생활 애로사항, 일상생활 애로사항 쪽에서 점수가 이렇게 높았잖아요. 높았죠. 보면은 이 경제성 문제 해결. 그러면 여기 지금 표가 참 보기 힘들게 해놨어요. 이 표를 어떻게 만드는 게 적합할까요? 이거 표를 하나로 만드는 게 더 적합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같죠. 근데 사회환경 변화하고 일상 애로사항 항목에 대해서 각각 팀원들이 이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했다는 게 하나의 표로 들어가는 게 보기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무슨 말을 뜻은 알겠지만 볼 때 좀 더 명확하기 위해서는 표 하나로 만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여기 결론이 나와야 되죠.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여기에 있으니까 이 통합을 했으니까 이게 통합한 결과죠. 그죠? 통합한 결과인데 여기 보면 이 각각을 했으면 여기는 개별이거든요. 사회환경하고 일상생활 애로사항에 대한 개별만 있고 이걸 통합해서 토탈 점수가 나오든지 이건 개별 합계고 토탈 점수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토탈 점수가 더 높은 쪽으로 아마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 이 표로 하나로 들어가면 그게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토탈 점수가. 그래서 일상생활의 애로사항으로 결정했다는 내용들이 있고 그게 여기서 결론이 지워져야 되죠. 일상생활의 애로사항으로 결정하기로 했다는 내용들이 여기에 기술된 게 맞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만 있고 그대로 이렇게 주제 선정으로 넘어와 버렸어요. 일상생활의 애로사항으로 선정하였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 이거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이거 그건가요? 그게 설명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개조식으로 여기 서술형으로 하는 것보다 여기처럼 개조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근데 여기에서 경제성 문제 해결 경험 역량을 가지고 이걸 평가를 했다면 이거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3, 2, 1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들이 들어가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됐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회환경 변화로 결정이 됐고 사회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됐죠. 근데 이 사회환경 주제 선정을 이미 결정을 했어요. 뭘로? 사회환경 변화로 일상생활의 애로사항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상생활의 애로사항에 대한 불편한 점을 했던 것은 맞아요. 근데 여기에 선정 과정하고 여기 주제 선정 과정하고 아이디어 선정 과정이 큰 타이틀로 하고 이 적은 타일로 주제 선정 과정이랄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같이 포함된 항목에 더 들어가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요? 그 항목 내에. 그러니까 이게 주제 선정보다는 아이템 선정이랄지 그걸로 들어가서 그 아이템 선정에서 주제 선정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뭐가 될까요? 그 주제에 따른 이제 문제점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주제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사회환경 변화에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한 점인데 여기서 보면은 범위가 너무 높죠. 너무 높다 보니까 이것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쭉. 그래서 1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디어 14개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여기서부터 먼저 선정을 해야 되겠죠. 선정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현실적인 제한조건, 경제, 환경, 사회성에 맞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각각 경제, 환경, 사회성에 관련된 기준으로 세워가지고 각각에 대해 점수를 구한 게 더 맞지 않을까요? 각 팀원들의 의견들. 그래서 그걸 통합을 한 게 맞겠죠. 그래서 결론을 맺어져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학과에서 제품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주어진 제품 목록에 필요한 부품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이 밑에 이 타이틀 써놓은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가 저는 해석이 좀 힘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해석하기가.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세 개가 탁 튀어나왔어요. 제외했겠지. 여기 이거 이렇게 해서 제외시키다 보니까 14개 중에 제외시키고 세 개가 남은 거겠지. 근데 그게 막연하다고. 이렇게 이게 예를 들어서 환경, 사회성, 경제를 모든 걸 다 기준으로 봐서 선택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모든 14개를. 그러면 너무 많지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좀 좁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한 단계를 더 집어넣었으면. 그러니까 어떤 생활의 애로사항, 예를 들어서 뭐 통학이랄지 학교 생활이랄지 학교 생활에서도 강의에 관련된 거랄지 그다음에 강의에 관련된 거랄지 그다음에 뭐 통학 문제랄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다음에 이 집에서 생활이랄지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분석을 해서 그걸 좀 나눠서 거기에 하나의 주제를 선정했으면 더 이 부분이 단기는 늘어나더라도 훨씬 더 간단하게 접근을 했지 않았을까. 그리고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을 하니까 너무 막연하다 보니까 아주 범위 넓게 지금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의견을 좁히는 과정이 하나 더 필요한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뭐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게 더 필요했지 않았을까. 자, 그렇게 되면 이 세 개 중에 나왔는데 이 세 개를 다 하기는 힘들죠. 이것도 시간 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제일 높은 거하고 제일 낮은 거하고 제일 높은 거하고 두 번째 최선하고 차선 두 개를 선택할 수 있잖아. 점수화 시켰으면 위에서. 그럼 그 두 개에 대해서 의견을 냈으면 되겠죠. 특히 이제 최선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차선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최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세 개에 대해서 각각 해결 방안 그리고 부품 필요한 부품이 여기서 의미는 없죠. 나중에 필요한 거죠. 그다음에 설계 구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성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각각 어떤 기능 그러니까 필요한 부품보다 설계 구성이 더 위로 올라가야 되고 그 설계 구성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있어야 되겠죠.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는 개발 환경, 뭐 기타 등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기능이 있으면 기능에 대한 정의 아까 여기 이 팀도 그건 정의는 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능하고 설명은 했죠.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동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무엇에 대한 자동관리 시스템이죠. 이 자동관리 시스템에 기능이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마트 지금 화분이시라며요. 그죠? 스마트 화분에 대한 자동관리 시스템이 뭐죠? 연계가 잘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그다음에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건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랄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여보세요. 여백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여백들이. 이렇게 여백 만들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게 세 개를 해서 또 이렇게 지금 의견을 잡았어요. 여기도 이제 3단계 의견 수합인데 이것도 정의가 있어야 되겠죠. 각 단계별로. 그 다음에 결론을 스마트 화분으로 결론이 지었죠. 근데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제안서니까. 여기에 써놨잖아요. 제안서에 포함될 내용이 아님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빠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구성이 있어요.
그 제품 목적하고 제품 목표가 있는데 목적하고 목표가 여기서 왜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을 하는 건지. 그러면 설계 구성 요소에서 보게 되면 스마트 화분에 대한 분석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스마트 화분을 분석을 하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기능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뭐 있죠? 스마트 화분은 기존의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기존 제품에 어떤 기능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벤치마킹 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 여기서 들어가서 우리는 이미 기존 제품은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기능으로 가겠다라는 정의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것이 앞에 있는 배경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 제품 목적과 목표가 저는 꼭 이게 맞아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들어갈 필요도 이미 앞에서 했는데 목적 목표가 너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중복 기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좀 이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전체 계략도가 없어요. 여기 그냥 이런 설계만 있죠. 회로도만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각각 어떤 이것을 스마트 화분을 하기 위해서는 분석들이 돼 있었잖아요. 어떤 기능을 하겠다는 그 분석이 있으니까 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미를 하겠다는 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들어간 거에 의해서 전체 계략도가 있어야 되겠죠. 전체 계략도 있고 그다음에 각각 예를 들어서 자동관리 시스템이라면 이 자동관리 시스템에 어떤 기능이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기능하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전체 구상도하고 기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제시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제시가 안 돼 있어서 이렇게 써놨고요. 그다음에 전체 구상도에 따른 기능 단위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개발 환경, 기타 등등 그 앞에 어떤 기능이랄지 목적이 또 들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 들어가면 맞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각각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겠죠. 환경에는 결국은 라즈베리 파이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 환경.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개발 환경도 마찬가지고요. 개발 환경은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보면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플랫폼이 뭐죠? 라즈베리 파이잖아요. 소프트웨어는 이거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파이썬으로 여러분 하신다는 거 같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헤로도를 이렇게 넣으셨는데 이 헤로도는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의미가 없냐? 이건 나중에 구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브록 단위로 먼저 큰 틀에 먼저 구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중에 하드웨어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게 들어간 게 맞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팀별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에 맞춰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자료조사도 과연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거죠. 자료조사는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자료조사 했죠. 이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협업도구들을 막 쓰셨는데 협업도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2학년들이기 때문에 뭐 3, 4학년들 하게 되면 협업도구들이 필요하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정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록이에요. 근데 없어요. 뒤에 날라갔어요. 출처 해놓고 없어요. 근데 이것하고 자 발표 자료에 있는 이 화면이 여기는 없죠. 보고서에 갑자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거 표현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각각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뭘 개발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구분하는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해법 도구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사용해서의 장단점이 명확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분명히 참고문헌도 꽤 있을 건데 참고문헌도 없고 그냥 쭉쭉 넘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조에 대한 피드백입니다.